수요일엔 바다 톡톡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다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였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까요? 바다새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생물을 잘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태봉초등학교 수석교사 손준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다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책이라든지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바다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제가 제목을 지금 그들은 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사실 저기에 누워있는 저 바다새가 어쩌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면요. 저 친구가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까닭이 바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인간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저 바다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빨대와 풍선 아니면 비닐, 얇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 저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소화가 되지 않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분명 바다새를 잘 많이 알아보자는 데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바다새를 비롯하여 많은 생물들을 잘 지키고 거기에 책임감을 갖자는 데 오늘 강의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가운데에 웬 큰바다 새우리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새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멸종이 됐기 때문에 1844년경에 멸종된 저 큰바다 새오리가 저렇게 동상으로 아이슬란드에 1.5m짜리로 저희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여러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이 결국은 생물들을 멸종으로 몰고 갔던 것, 우리가 많이 한번 생각을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여러분들께서 바다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다 보면 지키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다새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바다새가 인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다새들, 도대체 바다새, 너희들은 누구니? 네,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새, 바다 또는 연근해, 연근해라는 것은 육지에 가까운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바다새들, 바다와 연근해에 살고 있는 그네들, 그 친구들이 바로 바다새인데요. 또 다른 정의로는 연안역이나 외해역 혹은 멀리 있는 대양에서 먹이를 먹고 사는 조류들을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다양한 먹이들이 있습니다. 어류, 두종류, 갯지렁이 등 정말 플랑크톤까지 어쩌면 해양에서 최고의 상위 포식자로서의 존재감 있는 친구들이 바로 바다새입니다. 너무 복잡하신가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다 위나 바닷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새. 그렇습니다. 바다새는 바다 혹은 바다 근처, 멀리 있는 바다, 좋습니다. 바다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무언가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이 새들을 우리는 바다새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해양성 조류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바다새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새를 제가 쭉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세 가지의 부류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바다새가 이 분류를 잘 보시면 저희 인간들과의 관계성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먼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다새입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주로 하는 친구들, 자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바로 해안가에서 생활하는 바다새가 있습니다. 해안가는 아무래도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바다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연안 습지에서 생활하는 바다새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연안 습지라는 말을 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저는 그냥 갯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벌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바다새는 세 가지로 제가 사는 곳에 따라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먼 바다. 두 번째, 해안. 세 번째, 연안 습지 혹은 갯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바다새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강의가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재미있으니 꼭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먼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다새, 그 친구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짠! 아이고야, 이것만 봐서는 아직은 알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흰색, 하얀색과 검정색 계열이 조금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오, 이쯤 되면 가슴을 확 내밀고 있는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 친구 하나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진짜 먼 바다에 생활합니다. 힌트를 더 드려보자면 5글자의 친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기왕 보여드린 김에 끝까지 가죠. 와우! 확실한 눈빛, 그리고 강렬한 저 부리. 그렇습니다. 네, 이 새의 이름은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바트로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바트로스 이 친구의 특성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에 무려 약 8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답니다. 선생님 차가 개인적으로 한 600km 정도를 기름으로 갈 수 있는데 제 차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친구입니다. 무려 날개를 확 펴지 않고도 하늘을 6일 동안 날 수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무려 날개를 쫙 펴면 3.4m라고 하니 여러분의 키보다도 훨씬 더 큰 친구입니다. 이 알바트로스 꼭 기억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많은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 바다에서 생활하는 첫 번째 친구, 알바트로스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힌트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꽁지 부분, 꼬리 부분과 날개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요.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을까요? 어렵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갑니다. 와우, 독수리 아닙니다. 네, 아주 용맹스럽게 보이는데요. 어떤 친구는 주둥이 쪽을 보고 비둘기라고 말한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이 친구가 독도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2글자입니다. 놀랍게도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슴새라고 불리는 바다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슴새.
그렇습니다. 이 슴새의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요, 이 사진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등이 조금 갈색빛이 나고요, 머리의 옆면과 목에 흰색 줄무늬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관찰하기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냐고요? 독특한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화면에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확대되어 있는 슴새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찰해 보겠습니다. 5, 4, 3, 2, 1. 고생하셨습니다. 관찰하셨어요? 색깔도 보셨나요? 네. 부리 쪽도 좀 보셨고, 그렇습니까? 흰색과 약간 어두운 색도 보셨습니까? 눈동자 주위도 보셨어요? 정말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슴새라는 친구의 이름은 섬에서 사는 새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섬새? 섬새 하다가 슴새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정말 재미있는 거는 바로 저 코 부분입니다. 코 부분이 관 모양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과자 기억나시죠? 원통형의 과자, 그 과자를 부러뜨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여하튼 이 친구가 바로 우리 바다새, 먼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다새인 슴새였습니다. 방금까지 해서 먼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다새 두 마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친구 알바트로스, 두 번째 친구 슴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안가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에 보이는 저 바다새의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턱 밑에가 무언가 수염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설마 깃털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해안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낚시를 하다가 사람들이 버려놓은 여러 낚싯줄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낚싯줄이 저 바다새에 걸려 있군요.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화면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친구를 좀 유심히 봐주시겠습니까? 저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 친구, 힌트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쪽 그림이 오른쪽 사진과 비슷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아래쪽 사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왼쪽에 보여드렸던 저 그림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동일한 바다새가 서로 깃털이 바뀌는, 색상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한 그림입니다. 따라서 빨간색으로 제가 사각형을 쳐놓은 저 새는 겨울철의 모습입니다. 이 바다새 이름 상당히 길죠? 회색 머리 아비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회색 머리 아비. 네, 한 번 더. 회색 머리 아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색 머리 아비는 해안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색 머리 아비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고 이와 비슷한 종들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기회 되면 여름에 가서 저 여름기새의 회색 머리 아비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안가에서 생활하는 두 번째 친구입니다. 왼쪽,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약간 장수 같은 느낌, 혹은 왠지 화장을 좀 진하게 한 듯한 느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는 무덤덤하면서 그냥 세상을 초연하고 이런 듯한 친구 같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사진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저 두 친구는 동일한 친구랍니다. 그렇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놈 병아리. 네, 그렇습니다. 큰놈 병아리인데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왼쪽에 있었던 저 화장했던 저 친구는 바로 여름철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겨울철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해안가에 가서 계절에 따라서 큰놈 병아리의 모습을, 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해안에서 생활하는 바다새 두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회색머리 아비. 두 번째는 큰놈 병아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새 세 번째입니다. 연안습지 혹은 갯벌에서 생활하는 바다새, 어떤 친구일지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멀리 있는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죠? 좀 더 가까이 확대시켰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어디에 주목하시냐면 맨 왼쪽에 있는 저 부리 쪽을 좀 집중해 주시면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떠신가요? 어디가 바위고 어디가 새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내실까 봐 마지막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새, 주둥이 쪽을 잘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왠지 주걱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어딘가 물속에 집어넣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무언가 저어서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어서 먹는 새.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새. 네, 저새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있는 저 검정색의 부리 부분이 물속에, 얕은 물속에 들어가서 흔드는 모습을 보고 젓는다, 이런 표현으로 저새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새가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계시는 저 지도에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저 번식지를 잘 보실까요? 물론 중국의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대한민국의 서해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서해안 갯벌지대에서 번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 새는 우리나라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새입니다. 저 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중요한 단어만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 그럼요.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두 번째, 서해안 갯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또 하나, 저 새는 우리나라의 생존 개체 99%가 찾아온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새의 나라,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리고 저 새가 제주도에서 월동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저 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오는 저 새를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보살피고 돌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저 새가 우리 후손들이 백과사전에서만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바다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습지에 생활하는 두 번째 바다새. 수년 전에 픽사에서 애니메이션 파이퍼라는 단편 영화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귀엽게 잘 봤는데요. 힌트! 북미에 살고 있는 땡땡새의 일종인 샌드파이퍼에서 파이퍼란 이름을 따왔습니다. 안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잠깐 한 컷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엽죠? 좀 통통하게 나왔는데 좀 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좀 더? 좀 더? 이쯤 되면 거의 다 보입니다. 좀 더? 너무 귀엽습니다. 어떠신가요? 느낌이 오시나요? 네, 앞에 있는 걸 잡아먹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모습인데요. 네, 저 새의 이름 아직 제가 안 알려드릴 겁니다. 사진 좀 더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저 친구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좀 더 가까이. 이쯤 되면 한 번 정도는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나 더 가봅시다. 이건 어때요? 너무 날씬한가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자, 이쯤 보여드리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바로 도요새입니다.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도요새까지 해서 갯벌에 사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연안습지 갯벌에 살고 있는 친구들 이름 기억이 나십니까? 둘 다 세 글자입니다. 첫 번째 저새, 좋습니다. 두 번째 도요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복습하겠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 이 새의 이름은 그렇죠, 회색머리아비. 이 새의 이름은 저새. 잘하셨습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그렇죠, 숨새. 이 새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큰놈병아리. 이 새의 이름은 그럼요, 도요새입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알바트로스와 숨새는 어디 쪽에서 산다? 먼 바다. 회색머리아비와 큰놈병아리는 어디 쪽에 산다? 그렇죠, 해안가에 산다. 저새와 도요새는 그렇습니다, 연안습지 갯벌 쪽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시간 관계상 6종류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생김새와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있는 저 바닷새. 저 바닷새는 우리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바닷새가 살고 있는 곳은 해양 바닷가와 혹은 바다와 갯벌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공간이라는 곳이 필요하지요. 삶의 터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그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말로 따지면 수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공간과 음식의 자원들이 필요한 이 바닷새는 우리 인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바닷새란 친구가 생태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닷새는 바다가 정말 생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닷새가 배설하는 응가, 전문용어로 우리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응가, 그 배설물을 이 바닷새가 배출함으로써 서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고요. 또한 바닷새는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해양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닷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닷새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많은 자료가 있지만 가슴 아파서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목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름범벅에 죽어가고 있는 바닷새.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너무나 많은 바닷새가 시커먼 기름을 듬뿍 몸에다가 뒤집어 쓰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가끔 이걸 하늘에 날리곤 하거든요. 바로 풍선입니다. 풍선이 바닷새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과학자들은 30년 후에는 바닷새의 95%가 뱃속에 플라스틱이 있을 거라고 2017년에 말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많은 바닷새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바닷새가 멸종되고 있는데 이 바닷새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종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1급, 2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라져간다는데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그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물들이 먹게 되고 그 동물들 혹은 식물들이 흡수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먹게 되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 멸종 위기 생물들을 우리가 이제는 보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많은 생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에서는 조류연구센터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류를 지금도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면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아래 철새에 대한 연구센터도 존재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과학의 강대국으로서 생물을 잘 보존하고 후세에 그대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진로와 관련된 어떠한 강의는 아니지만 혹시나 저의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환경 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 생물종 다양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진로를 좀 빨리 정하셔서 이런 쪽에 많은 공부를 해 보시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How dare you? 네가 감히 어떻게?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UN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물론 여러 이야기상 How dare you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잠시 빌려왔습니다. How dare you? How dare you? 이 말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멸종 위기종에 되어 있는 많은 생물들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How dare you? 어찌하여 인간들아, 우리와 함께 공존을 해야지 우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감히 어떻게, 이렇게 아우성 치는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How dare you? 생물들의 아우성 소리를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다새에 관심을 갖고 바다새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다새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다가왔습니다. 수요일엔 바다 톡톡, 여러분의 바다 상식과 바다에 대한 많은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태봉초등학교 수석교사 손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